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걸었다.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세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존에 박타짜, 서타짜, 장타짜는 제가 걱정을 안 해. 이 세 타짜는 걸어요, 인생을. 예, 그냥 막 던져. 예? 특히 본방불가 가면 그냥 막 던져요. 자, 윤타짜. 약간 걱정은 됩니다. 걸어야 돼요. 예? 걸게요. 예, 정치 걸어야 못할 수 됩니다. 있어. 뭐 다음 지방선거, 뭐 대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냐. 걸고 포기해. 거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본방불가는 확실히 걸어야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내일 전 대변인 되겠네. 내일 전 대변인. 야, 이건 무섭다. 세다. 예. 자, 일단 봅시 하나씩 가보시자고요. 오늘 준비된 게 많아요. 등장인물이 화려해요. 자, 일단 에피타이저로 장타짜.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더니 네. 뭐 쇼츠 그러면서 장타짜가 다른 방송에서 또 이상한 막 혹세무민하는 저기 뜨더라고요. 네. 예. 그 방송사의 문제지 저의 네.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짧게 뭐 이런 얘기 막, 야, 이번 주에 태풍이 붑니다. 여권에. 비 오잖아요. 점점 조짐이 오고 있죠. 어제는 햇볕이 쨍쨍했는데 오늘 지금 비가 아침에 많이 왔잖아요. 자, 월화수목 4일 갔어요. 내일 하루 남았어요 지금. 아, 이번 주 아직 안 지났잖아요. 토요일까지가 이번 주잖아요. 아, 그래요? 아, 태풍 붑니까? 제가 뭐 그때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하겠죠.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제가 먼저 전화는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연락이 발 오면 빼는 그냥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발 안 빼요 저는. 근데 태풍은 아직도 불 수 있다? 네, 뭐 크로스 체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태풍이 뭔지 그 얘기는 오늘 저 본방불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방에서는 다른 준비된 주제가 많아서 일단 이 본방에서는 약간 이제 저 뭐랄까 기본 버전, 그리고 본방불가에 가면은 윤타짜 잘 들으세요. 약간 MSG도 치고 심화 버전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라디오스타 10개 보고 왔어요. 아, 맞아. 좋은 자세입니다. 예. 자, 내일 윤희석 전 대변인이 될지 당직을 유지할지 일단 보시자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겁니다. 2025년도 의대 증원 요거 얘기, 의대 요 얘기인데 윤타짜 국민의힘 입장 정리됐어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두 번째 중재안이에요. 일종의 의제 제한 두지 말자. 25년도 의대 증원 문제, 그다음에 뭐 사과 문제, 문책 문제 제한 두지 말고 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요거거든요. 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나 김상훈 정책의장은 25년도 못 건드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뭐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못 건드려. 요거예요. 이거 당정 엇박자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보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엇박자는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25년도 논의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은 양쪽의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중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그러려면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역할, 만나서 테이블에 앉히는 역할, 지금 거기에 천착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의제 제한을 두지 말아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고 당 입장은 모호하긴 하지만 뭐 얘기는 들어줄 수 있다. 그 장상윤 수석 말이 정확한 거죠. 그리고 시간은 25년도 정원에 변경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미 입시 과정이 시작이 됐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갈수록 그거 안 된다는 걸 의료계도 알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타짜는 한동훈 대표의 이 두 번째 제안이거든요. 26년도 유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제안. 두 번째는 여야 의정협의체 일단 다 들어와. 의제 제한하지 마. 다 얘기 나눠.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렇게 논의를 시작해야 지금 막혀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서로의 진짜 속내, 진짜 의중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뭔가 합의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어제 이제 세 가지 그 요구 사안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조금 뭐 유감이든 사과든 표명하고 관련자들 문책하고 조건 두지 말고 대화 시작하자. 뭐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만 뭐 김건희 특검법 등등 세 가지 법안 통과해서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브레이크를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정 대화, 여야 의정 대화 그리고 의정 갈등이라는 현안 이걸 가지고 이제 대화가 막 열리려고 하는데 거기 찬물 끼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공감대가 일정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실도 막 찬물 껴는 방식의 대응은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 하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예. 뭐 이미 입시가 시작됐고 바꿀 수 있겠냐. 아니 근데 저는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시작하면. 25학년도도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 절대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고 그리고 의료계도 이쯤 됐으면은 모든 것을 다 백지로 돌려야 된다는 식의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 어떻게 그 의사들의 그 직역 이해관계만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만약 의료계가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걸 볼모로 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론이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이 약간 룸을 줘야 되는데 룸. 네, 누구한테요? 한동훈 대표한테. 한 대표한테? 근데 그거는 또 막 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바뀔 건 없어. 바뀔 건 없지만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의 계속 그 약간은 좀 뭐 애매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화가 성사되면 뭐 본인 성과고 그게 어느 정도 그 결론이 내려지면 그 합의에 이르면은 그 성과를 본인이 갖는 거고 안 되면 대통령실 탓이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건데 이거 좀 얘기해 보죠. 만약에 잘 돼야죠. 해결돼야죠. 국민들을 위해서는 뭐 누구 득실 따지지 말고 잘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럼 이게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잘 돼가지고 의료 문제 잘 풀리는 경우하고 안 풀리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여의도 타짜니까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야 됩니다. 여야정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요 세 정치 주체의 득실을 따져보자고요. 장타짜. 이재명 대표 잘 됐을 경우 잘 풀렸어 이게 여야 의정 협의체 뭐 한 대표 얘기들 해가지고 저 의사들 들어오고 해서 잘 풀렸어. 잘 될 가능성은 저는 한 1%로 보여지는데 잘 되면은 뭐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그래 대통령 좀 양보도 하시는 분이구나.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중재자 역할 잘했구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보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거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득실을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여기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뭐 논의와 상황을 주도하거나 주요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득점 포인트, 실점 포인트도 없어 보이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장상윤 수석 방금 전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우리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밀고 나갈 건데 의사들 너희들 나빠.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 이런 얘기들로 들리더라고요. 개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저항이 있는데 그거에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대통령실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 한동훈 대표가 의욕적으로 출범을 시켰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실패했다면 가장 크게 마이너스 득점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못했네. 한동훈 대표 역시 자기 결정권이 없네.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도 없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책 못했네. 뭐야. 한동훈 대표 또 정치력이 없구나. 이렇게 되겠죠. 한동훈 대표가 마이너스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서타찬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잘 됐을 경우 뭐 다 좋은 거니까. 그럼요. 잘 돼야죠. 잘 돼야죠.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인 득실을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근데 그렇죠. 확률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이제 장타짜 얘기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1% 이상은 저는 주고 싶어요. 그래도 2%? 한 20%, 30%는 잘 될 공산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도 자체가 국민의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뭐 득실을 따지면 아까 장 탁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인데 뭐 득실의 게임을 떠나서 이게 여야 의정에 대한 결정이 너무 늦어도 늦었어요. 그럴 때는 의정 협의체. 그렇죠. 이거 진작에 있었어야죠. 그래서 테이블로 끌고 오는 이 시간들을 끊임없이 좀 뭔가를 던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데려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물러나려면 확실히 물러나야 돼요. 적당하게 지금 장상현 수석처럼 이거 그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속는 거 아니야? 그런 사인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얘기했던 거는 테이블로 데려오려면 진정성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얘기했던 게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의 정도는 보여줘야만 결국에는 여야 의정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의정 갈등에 대한 가장 과실은 크게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 정도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러날 줄을 아는 사람이긴 하네. 그냥 꽉 막히진 않았네. 이 정도는 대통령은? 얻는 거고. 그러면 잘 되면 한동훈 대표의 과실이 더 많다. 제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영상과 각을 세울 때 이거는 최변 특검과 다르게 이건 저도 이기는 게임이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러니까 이거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주춤거리면서 결국에는 그 과실이 이만한 큰 배를 먹으려다가 요만한 이제 단감 정도 먹는 수준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25년도까지 이렇게 과감하게 던지는 것들은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잘하는 전략이다.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까지 평을 하자면 그렇게 뭐 야당이라는 게 좀 비껴나 있죠. 여기서. 아니 야당이라는 게 그래요. 야당이 뭐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실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 사항도 아니고 이게. 입법 사안도 아닐 뿐더러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협조하는 야당의 이미지 그리고 지금 연임을 하면서 크게 불협화음 없는 정도 수준에서의 안정성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제가 왜 부정적으로 봤냐면 여야 의정 협의체는 구성을 해. 그래 뭐 우리도 참여할게. 부정적이란 거 뭐 결과가 잘 안 될 거다. 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잘 안 될 거다. 좋은 결론 못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해라. 뭐 우리도 참여할게라고 용산과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발표가 났잖아요. 뭐 3년 동안 의대 교수 1,000명을 더 우리가 이제 뭐 배출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거 하고 교수 채용하겠다. 의대 증원 우리가 못 바꾼다. 그리고 시설 확충 다 하겠다. 얼마 들여서 약 5조 원 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게 하나도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지가 없잖아요. 룸이 없어요. 뭘 가지고 타협하고 대화를 할 거냐고요. 이것만 딱 쳐놓고 그러면은 저기 뭐 해드릴까요? 저요 진찰료 수가 더 올려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그러니까 장소영 뭐가 말씀대로 이거예요. 정부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안 가져오고 의사 단체를 지금 테이블에 끌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사 단체는 위에 하나잖아요. 증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25년까지도 이거는 열어놓고 생각하자 정도는 던져야 일단 테이블에 앉혀놓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자 윤타짜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당 대변이니까 당 얘기 물어봐야지. 한 대표 얘기 물어볼게요. 자 숨 한번 쉬고 대답하세요. 말씀하세요. 뭐. 이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에 대해서 앞서 들으셨겠지만 장타짜와 서타짜 판단이 좀 달라요. 서타짜는 잘 되면 한 대표 과실이 왕창 대박. 그리고 못 돼도 조금은 얻는다. 손해 볼 거 없다. 이건데 장타짜는 뭘 해도 얻을 게 없는 마이너스 게임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장석철 소장은 전부터 장타짜? 여야 당대표 회담도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저한테 하셨잖아요. 일단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지금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피해 갈 수 있어요. 의정 당대표가 된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하는 의정 갈등에 관련한 거에 개입을 안 할 거냔 말이에요. 할 수밖에 그건 없죠.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 그러면 얻을 게 있냐 없냐 얘기가 사실 정치에서 득실 따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굳이 따진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한 것만으로도 저는 한 대표가 얻은 게 많다고 봐요. 뭔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테이블 안에 이 사자가 앉아 있을 거는 거의 확실하게 보여요. 어떤 식으로든. 되든 안 되든 앉아는 있을 거다. 앉아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한동훈 대표 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 합의가 되더라도 어느 수준의 합의가 될 거냐. 예를 들어 전공의는 복귀를 안 하는데 의대 교수들은 뭘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다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중재 역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얘기할 게 없죠. 여기서 득실을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 잠깐만요. 윤희석 대변인님의 저 말씀은 무책임의 극치예요. 여당 대표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여당 대표의 일입니다. 야당 대표 아니잖아요. 그냥 협의체 구성합시다. 자 테이블 마련했어.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했어.
이거는 여당 대표의 할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한 게 해결책을 아니에요. 제시해야 된다니까.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여야 의정 협의체 하자고 한 사람조차 없었어요. 네. 그럼 아까 여기까지 협의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해결해야 된다니까. 해결. 그 그러니까. 해결은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에는 용산과의 신뢰에 의해서 또 한남동 가라는 얘기.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승전-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죠. 여당 대표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네. 근데 별난 대통령과 거대 야당 사이에서 룸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 현실적으로.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용산 찾아가서 푸는 거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나주지도 않는데 뭘 찾아가서 풀어요. 그 대표 빼고서 왕따 시키면서 다른 만찬하고 이러는데 불가능한 얘기고.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을 부각시키는 수밖에 없고 뭐 그 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뱉어놓은 말을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걸로 덮고 가고 있어요. 이걸로 돌파할 수 있다. 이걸로 덮고 가고 있다고 은근히. 간다? 왜냐하면 이게 더 큰 현안이거든 어떻게 보면 눈앞에 국민들은 당장 뭐 응급실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테이블 차려가지고 테이블에 앉혔는데 거기서 결론이 그게 서로 간에 행복한 결론이 안 나. 그러면 아마 뭐 성과는 둘째치고 최대의 그 이 정치적 이 실은 윤 대통령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정말 고집이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2,000명 증언의 객관적 근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단체를 향해서 합리적 그 증언안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2,000명 증언안도 객관적,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꺾이면 그냥 꺾인 거지.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능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했다 이렇게는 평가가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지난 7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렸고 야당도 사실은 총선 치르고 일어나라고 민감한 쟁점에 발을 안 담궜고 그런 사이에 어쨌든 2026년 유예안을 내면서 한번 마주 앉아보자 이 얘기를 한 거는 나름 역할을 한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모두에게 좋은 결론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만 보면 공학적으로만 보면 얻을 걸 대충 다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견을 조정을 하고 그 이견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여당 당대표의 자리라니까요. 그 역할이라니까. 옛날 혹시 우리 장보의 보스였던 무대 대표도 공무원연금 박근혜 해냈잖아요. 공무원연금. 뭐 협의해가지고 공무원연금 레이저 맞지 않았어요? 공무원연금 대통령의 개혁해냈잖아요. 의지로 한 거지 박근혜 의지로. 아니 그거 국회에서 했다니까. 국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얘기는 제 말은 지금 정책위 의장의 메시지와 의대 정원과 의료 대란 관련해서 당대표와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간에도 이견이 많아요. 다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내 조율도 못하고 있어. 2025학년도 그것과 관련해서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어봤자 당내 조율도 안 되는데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냐고요. 그 제 말은 당내에도 다 뭐 정책위장 원내대표 설득해가지고 본인의 의도대로 따라오게 하고 용산에서 힘 실어주지 않으면 저 협의체에서 결론 내더라도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 용산하고 따로 갈래? 이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용산 그거 된다고 10번 봐요? 가서 한남동 찾아가서 큰절하면 된다고 봐요?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두 번 찾아가고 10번이라도 찾아가야죠. 그래서 대통령 설득해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왠지 남북 통일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장사장 얘기하는 게 답이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전에 공무원 연금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하자. 김무성 대표도 하자 뭐 이런 거니까 사실 뭐 김무성 대표 정치력이라기보다는 뭐 여야가 잘 여당이나 정부가 맞은 건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존 정책을 처리하지 않아서 안 됐을 때 그러면 유권자를 딱 봤을 때 장타짜처럼 아이고 여당 대표란 게 대통령 설득도 못하고 성과도 못 내고 X표를 칠 건지 아니면 박타짜 말대로 야 대통령 만나서 참 고생한다. 너는 할 만큼 했어. 대통령이 안 바뀌어서 저런 거지 뭐 네 잘못이냐? 라고 해서 오를 쳐줄 건지 딱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의정 갈등이나 그 여야 의정 협의체 이 길의 끝에 결론이 행복하게 나지 않았을 때 한동훈 대표 고민스러울 거예요. 당대표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 사안이 그걸 던질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성과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차기 주자 미래 권력으로서는 또 차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에는 내년 9월이 그 이제 대선 나서려면은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금이 예. 의정 갈등이나 여야 의정 협의체 요 길의 끝이 그 타이밍인지 예. 아니면 다른 이슈가 또 있을지 예. 요건 이제 뭐 이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여당 대표로서 뭘 해볼 수가 없다. 예.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예. 아무것도 룸도 안 주고 뭐 원한 그대로면. 그래서 저는 뭐 그 굉장히 이른 타이밍이긴 한데 이른 타이밍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하고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안으로든 어떤 사안으로든 얘기가 안 돼요. 그걸 이미 저는 그 한계를 그 당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설득해야죠.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주변에 한동훈 대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찾아가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여지가 있다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안 받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죠. 스토킹하라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야, 장타짜 이제 현실 정치에서 지금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장타짜가 네. 이게 될 거라고 보고 조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옳은 얘기 하는 거 그냥 옳은 얘기 옳은 아름다운 얘기, 얘기. 한동훈이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니까 20년 2년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지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낼 수 있는지 알 거예요. 그건 여의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잘 알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면 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설득을 하고 네. 어쨌든 여권의 나라의 가장 큰 어른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못 이깁니다. 아, 그래요? 가서 좀 뭐 섭섭한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다른 어떤 협박을 하든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미 돌을 던졌기 때문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은 용산을 설득해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의 얘기는 설득보다도 뒤에 살짝 얘기한 협박의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예.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 뭐 그건 뭐 하나의 카드일 수 얘기가 있겠네. 이상해잖아요. 하나의 그 카드일 수 얘기가 있겠네. 아니지 지금. 네. 그럼. 자, 그럼 요 얘기에 진솔하게 대한 설득, 자, 윤타짜의 진솔하게. 반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반론이 한- 아니고 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가 지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뭐 정치적 득실을 네.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성과 때문에 얘기하는 건 되게 한가한 얘기예요. 만약 여기서 뭐가 안 나오면 예. 저희 정권 재창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게 자, 봐야 돼요. 야, 요 얘기 저 광고 듣고 3부에서 할게요. 예. 자, 윤타짜가 아주 저 2부에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요. 해결 못하면 이거 정권 재창출 못한다. 윤희석 대변인 옆에서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안쓰럽다. 누구한테 할 옆에? 소리입니까 지금? 저는 원래 뭐 많았고. 정 부럽지 않아요? 전문 한 10개 대변인, 했어요. 10개. 전문 대변인을 하다 보니 힘을 아니. 내는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이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정권 재창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정권이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정권이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아니 지금 저 지지율이 본방에서 하세요. 20%대에서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네. 만약 이 지금 응급의료 체계의 부담이 더 누적돼서 네. 정말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의사도 잘못했고 여당도 잘못했고 야당도 잘못했고 정부도 잘못했고 이렇게 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도 아까 오면서 그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얘기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무슨 굉장히 그 장밋빛 그러니까요. 그런 대안을 얘기하시던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네. 현장에서는 저렇게 지금 한가로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박타짜님 말씀이 맞는 게 오늘 데일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전 지역 전 연령 다 부정평가가 높아요. 데일리한 여론조사 처음으로 20%대 대통령 지지율 나왔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자, 정권 재창출까지는 가지는 못한다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 소재로 삼으니까 이 토론 소재로 삼으니까 득실 얘기 나오고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병원에 가야만 하는 가족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그렇거나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이 압력 게이지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무책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타짜가 시간이 정부의 편도 아니고 의료계 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시간이 의료계도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쪼개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이랑 다른 분들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살 길을 찾는 사람과 그냥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땐 또 알아서 또 굴러갑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또 개혁의 어떤 추진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10일 조사한 결과로 ARS로 진행됐고 대통령 지지율이 27.7%. 심각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주제를 바꿔볼게요. 그래도 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네. 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뭐 의정 갈등의 윤한 관계 뭐 이런 부분들 셈법을 하는데 네. 저는 개혁이고 외교고 안보고 민생이고 그다음에 뭐 정책이고 네. 지원이고 간에 이 국가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이 모든 시스템이 네. 있잖아요. 저는 그 자체를 망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한다면 네. 장상현 수석 같은 발언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정부 대책으로서 물러났는데 지금은 뭐 의사들에 있어서 뭐 1,000명을 교수를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현장을 더 나가 보시고 국민들을 만나 보면 내 목숨이 그런 1분 바로 1초 여가하게 달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 능력을 좀 가지고 좀 임해야 되는데 지금 추석 내일 모레인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야당 얘기 좀 해보죠.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나왔어요. 섀도우 캐비넷. 이게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의원 내각제 하니까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보수당 정부인데 이제 야당인 노동당 지금 바뀌었구나. 예, 예를 들면 야당에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집권하면 무슨 의원을 무슨 장관 어떤 의원을 무슨 장관 요렇게 내각을 꾸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유권자들 평가받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근데 지금 뭐 야당에서 뭐 섀도우 캐비넷이 왜 없어요? 예? 아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발표하는 없죠. 건 없는데. 그렇죠. 아니 후보 머릿속에는 있겠지. 아니 그리고 다 근데 뭐 여야 공식적으로- 다 있어요 섀도우 캐비넷.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공식적으로 않잖아요. 없을 거지. 공식적으로 예, 예. 우리는 이렇습니다고 발표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야당에서 뭐 민주당에서 섀도우 캐비넷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자신감인가요? 네, 국정운영 자체가 어.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진행들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야당이라도 뭔가를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냐. 특히나 박근혜 그 정부가 탄핵을 당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갈 때 인수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시스템 자체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포석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얘기는 조기 대선 준비하십니까? 아니 조기 대선은 아니고 일단은 좀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시스템화이즈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왜냐면 지금 보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이에요.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 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섭외해달라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는 거는 3년 후에 내가 대통령 되면 장관 누구하고 인재풀을 좀 모아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개헌.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기 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포석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런 어떤 생각이 없고서는 이런 결정을 못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인 어떤 그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시스템 하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니 이런 시스템을 한번 야당에서 돌려서 제안을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국가를 운영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뼈대를 잡는 의미에서 저는 뭐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리 내각 구성해서 모의 국정을 그게 한다는 아니죠. 얘기예요? 모의 국정은 아니고 봐봐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윤타짜 눈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화이즈 한다는 게 봐봐요. 무슨 말이냐고. 아니 뭔 말이냐면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아니,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국가 운영 능력이 지금 국민의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못하는데 일은 못하면서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라도 뭔가 국민들의 민생을 살펴보자고 안에서 모의 시스템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건데 뭐 그게 나빠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거창한 거 아니라고 보고요. 거창한 거 그냥 아니지. 저 인재 영입하고 그다음에 야당으로서의 수권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자 이런 의미라고 보고요.
뭘 저 모의 국정 운영에 이걸 돌려서 뭘 대안을 제시해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해본 적이 없어.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1년 내에 집권 준비를 마치겠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뭐 이제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을 더 주력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선 준비 체제로 확 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거고 어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뭐 진보당 네. 의원들 12명이 윤석열 탄핵연대를 구성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역할 분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거기서 눈여겨본 국회의원이 2분 계신데 누구요?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하고 그다음에 그 복기왕 의원이에요. 이분들은 찐명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리고 평상시에 약간 통합적이거나 포용적인 예. 그런 어떤 정치의 복원 이런 얘기를 해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어요. 예. 아 그래서 저거는 당내에서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하고 기왕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고해진 거 이재명 대표는 중도까지 이렇게 좀 외연을 확장하는 이제 그런 정치의 모습에 주력하고 이를테면 이 탄핵과 같은 뾰족한 예. 이런 정치는 당내에서 기존의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당이 나서자 뭐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닌가. 국가 배드캅이네. 일종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확고하게 지난 총선에 승기를 굳혔고 또 확고하게 차기 말하자면 대선 준비 체제가 갖춰졌다. 이렇게 이제 당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라고 보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보이는 한계로 보면 다음 대선의 향배는 정해졌어요. 저는 정해졌다고 보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권은 넘어간다. 이대로 가면 이 흐름을 갖다가 바꿀 방법이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서 숙제는 있어요. 뭐요? 계속 그 일방 법안 처리, 뭐 거부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선명성은 모르겠는데 그건 수권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를 영입하고 좋은 사람들 뭐 같이 정치해보겠다. 뭐 인재 영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건방져 보이는 거죠. 교만해 보이는 겁니다. 집권했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틀림없이 이런 뒷얘기도 나올 거예요. 너는 장관, 나는 국정원장, 너는 비서실장.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게 막 흘러나와요. 아.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냐고. 이런 현상은 저 딱 한 번 봤어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완전히 뭐 게임도 안 되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냥 이회창 대통령이었어요. 대선 4개월 전까지 그랬지.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2개월 전까지. 여의도 대통령 막 이랬거든요. 그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미리 집권을 준비해가지고 섀도우 캐비넷 만들어야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서로 그냥 서로 장관하겠다고. 네, 서로 장관 뭐 그냥 이런 게 틀림없이 나온다. 자리 싸움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거 제대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이제 시스테마이즈까지는 좋으나 말한 대로 자리 다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윤타짜. 네. 이대로 가면은 3년 후가 아니라 당장 내년이라도 저 넘어간다는데요? 네.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뭐 박원석 의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저는 또 자유롭게 막을 수 있어요. 네. 안 넘어갈 탄핵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니 탄핵을 제 얘기는 해서. 탄핵이 아니라 뭐 조기 대선이든 본 대선이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면 이 상태로- 탄핵인 거고. 네. 그냥 그렇죠? 본 대선에도 이대로 가면 국민이 아, 미친다. 그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이게요? 저는 어떻게 보냐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말 임기 5년이 아니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관성이 작용하겠죠. 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고. 네. 근데 임기를 온전히 2028년까지 마친다면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상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아. 그 가는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 이렇게 무슨 섀도우 캐비넷부터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김민석 계엄령 얘기하고는 이유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3년 동안을 버틸 수 없다는. 그분들이 후보거나 주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에서. 후보가 아니다. 그거 굉장히 신박하네요.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예, 그런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막 하기는 이 본방에서는 어렵다. 불가에서는 한다. 오케이. 그 얘기는 자,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요건 아마 이 얘기 하다가 불가로 또 넘겨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마포대교로 가보겠습니다. 양화대교가 아니라 마포대교. 네. 양화대교 우리 아버지 양화대교 여사님 마포대교 요겁니다. 자, 그죠? 근데 안 잡아가나? 저렇게 얘기를 해도 네? 동산에서 안 잡아가나? 아니, 뭐가 있나봐요 뒷배. 양화대교 자이언티 노래 우리 아버지 양화대교 여사님 마포대교 맞아. 자이언트 양화대교 얘기한 거야. 뭐가 이상해? 제가 만약 그 노래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 입에 올렸으면은 막 발칙하다. 막 저는 그랬-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대교를 방문하셨잖아 여사님이. 예? 김건희 여사가 저 그제 밤인가 마포대교를 방문한 사진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저기 어디야 한강 순환구조대 방문하고 저기 마포대교 여기서 이제 불미솔린들이 많으니까 거기 방문하고 그다음에 뚝섬인가요 어디 거기 순환구조대인데 방문하고 해서 뚝섬 순환구조대 이 사진들이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김건희 여사 했던 얘기들이 이제 기사가 됐어요. 자 박타짜가 저를 보면서 지그시 아니 웃으면서 근데 저를 저는 보고 참 네. 이게 재밌는 게 네. 비공개 일정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공개하는 건 뭐예요? 비공개 일정이면 며칠 뒤에 공개가 되든가. 자, 정확히 얘기하면 방문이 언제죠? 그저께? 네. 그저께 저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해 지기 전부터 해진 후부터니까 한 6시부터 7, 8시 요 때인 것 같아. 네. 어? 하루도 안 돼서 엠바고예요. 공개했잖아요. 엠바고. 하루도 안 돼서. 비공개예요. 어? 엠바고예요. 근데 비공개 일정인데 하루도 안 됐다. 그 다음 날 그냥 대통령실에서 사진 공개하고 기사도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 일정이 아니, 아니고 비공개란 얘기는 아, 기자가 자. 아니고 전속이 갔다는 얘기예요. 자, 현장에 기자 안 불렀다 이 얘기잖아요. 정확히 그렇지. 얘기하면 경호. 10일 화요일 저녁에 마포대교와 뚝섬 방문 그리고 10일 밤에 사진이 언론에 보도됨.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동선과 일정이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보다 더 신비롭고 더 보안이 철저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은 대충 알려지잖아요. 오늘 뭐 여기 가신다 저기 오신다 이런 게 기자들도 알고 또 취재도 하고. 근데 그보다 더 은밀하고 더 신비롭게 움직여가지고 더 극적인 효과를 의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추석 앞두고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쪽방촌도 갔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데 가서 내놓은 메시지가 업무지시잖아요. 자, 그 메시지 저 좀 찾아주세요. 조치 미흡 뭐 추가 개선 요약하면 예.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이나 대통령 해야 될 말씀을 아무 공적 지위가 없는 김건희 여사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 저게 만약에 준비된 메시지면 진짜 문제고요. 예. 준비 안 된 메시지면 준비 좀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분위기 파악을 못해 이렇게 파악을 못합니까? 뭐 본인은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내 길 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가서 저런 식의 또 구설이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오는 건 글쎄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이 소위 말하는 서포트 인력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이거는 뭐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치고 한장할 일이죠 지금. 자, 여당 입장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 하고 사진 2개 얘기하겠습니다. 예. 괜히 온 것 같아요 오늘? 아니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자, 자, 기사에 나온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 여사는 CCTV 관제실과 보트 계류장 등에서 실제 구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피면서 관제센터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마포대교 난간 등을 직접 살펴본 김 여사는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이거 미흡한데?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요약하셨죠? 조치 미흡 추가 개선. 그러니까 조치 미흡 추가 개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쎄 뭐 보기에 따라서인데 대통령이 했으면 대통령 업무 지시구나. 행안부 장관이 했으면 장관의 업무 지시구나 요건데 김건희 여사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좋게 보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챙기지 못하는 사회의 어두운 곳과 약자들과 어려운 곳을 가서 보듬어주고 달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왜 장관의 업무 지시 같은 거를 여사가 할까? 요 얘기잖아요. 선을 넘었다 얘기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변인의 그러니까 생각입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설명을 하시면은. 아니 저 박타짜의 설명이 그런 그러니까 야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예, 그거를 어떤 어투로 어떻게 했느냐 이거 미흡해요. 하세요라고 했는 건지 제가 볼 때 좀 미흡한데 이렇게 한 건지 이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다르지. 예. 그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없었으니까. 다만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가 나올 타이밍이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이제 이게 보도자료 아니면 기자들한테 이제 메시지 나간 거잖아요. 여사가 방문할 때 내가 보니까 사진 보니까 장순칠 네. 저 제2부속실장이 배석했더라고요. 네. 사진이 보여요. 아직 발령은 안 났죠. 아 발령 안 났는데 같이 갔어 사진에 맞죠? 장수칠 비서관이 네. 왔죠. 예, 같이 거기 갔어요. 장순칠 있었어요. 비서가 같이 갔어 사진에. 예, 그리고 예. 보니까 저 김건희 여사 보좌한 인력들이 갔더라고 사진에 예, 찍혔어. 예, 예.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나갈 거 아니에요. 윤타짜 메시지 전문가잖아. 메시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좀 톤 낮추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다른 얘기를 했겠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 그랬겠지. 가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랬겠지. 예. 아니 이 뭐라 그럴까 이 네. 메시지가 아다르고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이 나오잖아요. 예. 이럴 여지를 줄였겠죠. 간 거 자체는 괜찮다. 톤을 낮췄을 거다. 아니 가는 거는요. 대통령이 뭐 독신도 아니고 엄연히 배우자가 있고 누군지 국민이 다 아는데 때마다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감정을 거기다 투여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라고. 그거는 분리해서 해서 본사 가는 건 괜찮죠. 그런데 업무 지시하러 가는 것은 아니, 부적절하지 그러니까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만약에 메시지 담당이었다면 저는 다르게 했을 거라는 뜻이에요. 톤을 낮췄을 거다. 톤을 다르게. 톤을 다르게. 다르게. 톤을 다르게. 다르게. 예. 제가 여기서 좀 하면 저도 어쨌든 메시지 잘못 나갔다 이 얘기네. 좀 낯간지러운 게요. 그 봉사 활동하고 나서 네. 이게 그 대통령실의 그 블로그에 배포한 내용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건 무슨 조선중앙통신 그런 네? 내용인 줄 알았어요. 뭐또 아니, 잘 보세요. 그렇게까지. 아니 왜냐면 그 저기 그 폭염을 한 쪽방을 갔는데 뭐라고 사진과 함께 블로그에 올렸냐? 아 김건희 여사 쪽방촌 방문한 그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최근에. 지난번에. 지는 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한낮의 서울역 쪽방촌에서 4시간가량 봉사했는데 네. 김 여사는 땀이 이마를 적신 후 와중에도 표정은 밝았다. 이걸 써요. 땀이 이게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세요. 서툴지만 성실히 벽지를 붙이는 모습에 주민들이 흐뭇해했고 의미 있는 울림을 줬다. 이게 보도자료가 감상평과 이 땀이 흘리는 그런 무슨 칭송하듯이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비례다 아니 이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낯간지럽다는 거예요. 예. 저는 너무 비약이야. 비약이지만 너무 비약이에요. 그거 너무 그래, 비약이야. 일단 이런 부분을 더불어서 두 번째는 그 마포대교 가서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가서 어떤 소방들을 해서 하는데 포즈도 그렇고 사진도 어떻게 이렇게 막 지져가듯이 하면서 여기 어깨에 손을 얹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말이 맞아요. 자살 예방의 날이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논평을 냈더라고요. 권익위 그 국장의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책임이 있으면서 자살 예방의 날에 가서 그런 어떤 훈시? 지시? 순시라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러면 지금은 좀 자중해야 될 때가 아니냐. 자 장타짜 어떻게 봅니까? 현장 지도를 지도 형식의 저런 일정을 대통령 배우자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가 할 일이죠.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공적 권한이 없잖아요. 쪽방촌 봉사활동관 일정 그거는 하는 게 맞아요. 그거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마포대교 요거는 조금 아니다 이 얘기예요. 현장 지도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제였지만. 봉사활동으로 갔어야 된다. 쪽방촌 봉사처럼.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사진에 보면 이제 손짓 뭐 이런 것들도 예. 뭔가를 이제 가리키고 지시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영부인이 가시면은 이렇게 다른 뭐 거기 있는 분들이 설명하고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뭔가 막 이렇게 지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비판받을 대목이 많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저러한 일정과 메시지와 손짓 몸짓을 했다면 국민의힘에서 잘했다고 하겠어요.
잠깐. 이거는 부적절해요. 자, 서타짜 아까 언급한 블로그가 이게 대통령실 이 운영하는 그 블로그는 아닌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팬클럽. 에이, 아, 그건 김건희 여사 팬클럽 블로그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보도자료 배포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100%는 아니어도 그런 블로그들의 그런 글이 올라오는 것들이 네. 아, 자, 자원봉사 단체인 행복 나눔 봉사회 블로그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같이 봉사활동 갔던 자원봉사 단체 행복 나눔 봉사회 블로그에 당시 김건희 여사의 쪽방촌 봉사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서 올렸다는 거지.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도자료 배포한 거 아닌 그건 거야? 아니고 뭡니까 보도자료 이게? 그죠? 보도자료 아니고 행동나눔 왜냐면 그거 봉사. 중요한 거거든. 나도 보도자료인 줄 알았네. 아니, 조선중앙통신 얘기까지 하고 리춘이 아나운서 아니, 좀 얘기한 거 과장된 아니에요? 음악, 과장된 과장된 비판이었고요. 건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동아일보 논설에 중앙일보 이 논설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낯간지럽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미화가 좀 심하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이게 봉사 나눔이라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미화든 아니든지 간에 그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행동과 봉사의 모습을 그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고 같이 봉사했던 그 네네. 봉사단체가 본인들이 블로그에 올린 거다. 네, 그거는 이 얘기를 저희가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서타짜에 정정이 있었고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자,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본방불교에서 저희 아, 이해를 그래요? 시켜주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 서타짜, 김타짜, 박타짜, 장타짜 본방 여기서 마무리고요. 자, 목요일이기 때문에 9시 5분에 스튜디오로 옮겨서 본방 불가해서 네타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본방은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됩니다. 저 9시 5분에 본방 불가, 내일 아침 7시에 김태현의 정치쇼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